내장탕, 뭐 순댓밥, 그 정도 되죠. 선지해장국. 주로 뼈해장국 많이 먹고요. 네, 순댓국밥 좋아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먹어요. 가게는 저희 어머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서 17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저 이제 딸한테, 제가 큰딸이에요. 그래서 딸한테 조금 넘겨주시면서 이제 저도 같이 일을 하면 저희 며느리하고도 같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장작은 저희가 우려내는 거는 가마솥에 장작불이 어울리고 맞고 해서 장작을 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장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집하는 게 저희 참나무로 해서 가마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은근하게 뚜껑을 닫아주면서 위아래 같이 도는 그 열기로 쪄주는 식으로 해서 삶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덜 익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음식이거든요. 한쪽은 소머리를 삶고 한쪽은 내장입니다. 소 내장 부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매일 삶고 있어요. 고집하는 이유, 그래도 저희 단골 손님도 이 나무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가마솥 하면 옛날부터 그 선조들이 다 하시던 그런 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머님이 예전에 그 맛을 살려서 하시는 거라 저희도 그 맛을 유지하려고 계속 이 가마솥을 또 선택을 해서 쓰는 거고요. 가마솥에 하다 보니까 내장도 마찬가지고 소머리도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맛으로 유지하면서 가게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뭐가 또 매력이 있나요? 곰탕이 맛있죠. 진하고. 사모님께서는 어떤 게 또? 저는 다 좋아하는데 가끔 내장탕도 먹어요. 너무 닮아요. 여기 다니고는 뭐 한 15년 됐고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생밭에 파이어 온천이라고 온천에 목욕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갔다 오면서 먹었던 그런 추억의 장소였어요. 벌써 그게 한 15년 넘었죠. 그래서 그 전에도 저는 혼자 다녔었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더욱더 맛있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추운 데서 촬영하고 집 들어갔을 때 그 하루 동안 쓴 에너지랑 생각해서 급하게 상을 받아야 됐을 때 국밥 먹으면은 에너지가 갑자기 딱 배터리 바깥낀 약간 전자기기처럼 급하게 한 1시간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다. 사실상 에너지 드링크죠. 그냥 천연 에너지 드링크. 국밥 한 그릇 나오기가 시간이 되게 엄청난 시간이 또 이어지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배불리 잘 먹고 갑니다. 또 오겠습니다 할 때가 저희가 제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갖고 오히려 또 정감 있고,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다 보니까 진짜 약간 고향에 온 집.
경력은 한 41년 됐는데 어머니, 시어머니랑 포함을 하면 60년 조금 넘었어요. 어머니 때 하는 메뉴를 거의인데 그 전에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계를 버리지 않고 거의 다 놓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선호도가 바뀌고 또 세월의 흐름이 바뀌면서 지방은 제거하고 내가 선택할 때 요런 정도면 줘도 영양상 괜찮겠다. 그런 거를 내가 좀 참작을 해서 나가는 편이지. 머릿고기의 맛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볼태기라든가 콧조, 쥐조, 이제 목살 그런 거를 우리는 전문이니까 다 알 수 있거든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잔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편육도 마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무슨 잔치 하셨었어요? 저기 딸내미 결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맞춰갔더니 다들 손님들이 반응이 좋은 거야. 너무 맛있다고. 고춧가루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이거 좀 드리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이거 너무 고마워. 얼마 안 돼. 어떻게 하지? 아니, 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다. 우리 애기도 너무 맛있대요. 너무 고마워. 아니, 얼마 안 되고. 다음에 시간 차려주고. 아유, 아니, 저는 아니, 감사합니다. 잘해주지 못하는데 비싼 고춧가루야? 뭐 시골에서 나는 게 뭐 고춧가루 뿌리서. 애기가 좋아해?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고. 우리 그냥 볶아 먹었어, 휴대폰에도. 저기 이제 사이도 오면 좀 데리고 가서 먹여보고 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들렸어요, 또. 너무 좋죠, 뭐. 피로가 다 가시고, 내가 오히려 감사하죠, 뭐. 그런 단골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돼지고기는 옛날부터 흔히 우리 한국 사람이 즐겨 먹었잖아요. 조상님 때부터. 그래서 그건 흔히 고기 그러면 돼지고기 그렇게 각인을 하고 있더라고. 이제 제일 먼저 순댓국은 기호에 따라서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할 땐 순대, 살코기, 곱창 약간 그렇게 하고 마늘 많이 넣고 맛가루하고 후추하고 들깨예요. 이제 끓으려고 그럴 때 파를 넣고 다대기를 넣고. 저는 일단은 들깨가루만 한 왕창 때려 넣어서 고소한 맛 들깨가루를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해주신 대로 거의 오마카세죠. 근데 진짜 뭐 안 해도 맛있어요. 진짜 그냥 그대로 먹으면 돼요. 주는 그대로. 처음에 왔을 때도 많이 먹고 가라고, 더 먹고 가라고, 공깃밥 더 꺼내 먹으라고 막 그러셔갖고 돈 얼마 없는데 진짜 오늘 진짜 밥 많이 먹고 싶다 이럴 때 와서 먹고 그랬어요. 지금 63년째니까 어머니 때부터. 그전에는 나이도 어리고 새세대기였으니까 이제 그 재료를 보면 머리잖아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갔고 그러고 절대 절대 나는 아나리다. 지나가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에 대한 충실하다는 거. 항상 우리 어머니는 자기 며느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국밥은 약간 본가 같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 그리고 약간 편하고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거의 집밥 수준이에요. 집밥보다 국밥이 좋아요. 무거운 공의 스핀을 적절히 조절해서 정확하게 굴려라. 목표는 레인 끝에 삼각형으로 정렬된 10개의 핀. 핀이 넘어가는 소리와 스트라이크를 외치는 주변의 함성까지. 그 어느 스포츠에서도 느낄 수 없는 통쾌하고 짜릿한 즐거움으로 건강하게 땀 흘리는 볼링의 매력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무실동의 한 볼링장. 제가 오늘은 볼링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볼링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죠. 제가 또 소싯적에 볼링부 출신, 볼링 좀 쳤다 아닙니까? 제가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볼링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봐 주세요. 소싯적에 볼링 좀 쳐본 실력 바로 확인 들어갈게요. 일단 자세는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자존심은 도랑으로 빠져버리고. 볼링부 출신 맞아요? 볼링부! 네, 너무 오래됐어. 오늘 새롭게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의 매력에 다시 빠지기 위해 오늘 자세와 방법을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이사님 혹시 제가 볼링 치는 모습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와서 볼링을 몇 번씩 이렇게 쳐본 그런 실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완전 초보자는 아니다. 완전 초보자는 아니니까 거터에 빠져버린 볼링부의 자존심 다시 건질 수 있는지 기대를 걸고 지켜봐 주세요. 원주시 볼링협회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 협회 소개 좀 해주세요. 원주시 볼링협회는 1987년도에 처음 원주시 협회를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링 인기가 높았던 1990년대. 당시 원주시 볼링협회가 창립돼 활동을 시작했는데 IMF 이후 침체하기도 했지만 전성기 때 볼링을 즐겼던 장년층들이 의기투합해 활동을 이어왔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도 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사회적인 약자들도 볼링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볼링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볼링 교실, 이건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강원도 체육회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같이 거기에서 지도를 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던지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행복공간과 MOU를 체결해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멋지게 자세 잡고 힘껏 굴린 공이 거터로 계속 빠져버린다면 볼링의 매력과 재미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몇 번 쳐보고 그만둘 모습이 불보듯 뻔한데요. 그래서 볼링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레일에 가드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이 볼링장에 와서 좀 놀란 게 그동안 볼링장에서 보지 못했던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가드라는 공이 거터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기구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1개부터 10개까지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취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볼이 빠지는 일이 없으니 성취감 높아지고 집중력도 커지고 어르신 볼링 교실을 운영해 동아리를 만드는가 하면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볼링 수업도 이어왔습니다. 볼링은 항상 도랑에 빠지거나 하는데 이제 가드를 설치해 줌으로써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도랑에 빠지면 자기들이 못했다는 그런 실패감을 갈 수 있는데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재밌게 볼링을 배우도록 배려해준 덕분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됐습니다.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쳐야만 볼링이 아닙니다.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겨, 그쵸? 예, 맞습니다.
맞아요. 스트라이크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라도 핀을 쓰러뜨려 보면 좋겠지만 볼링분들 이렇게 한 개도 못 맞추면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스팟을 섰을 때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같아야 되는데 보면은 시작하는 점하고 끝의 지점이 다릅니다. 보면은. 그거 말고 부족한 게 전혀 없었다. 예, 일단은 가장 뭐 자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볼링부 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희망을 심어주시는 이사님. 가운데를 정확하게 굴리려면은 내 어깨 넓이를 5쪽이라고 계산을 하고 자 서는 자리를 왼발을 이쪽 엄지발가락으로 맞춰놓고 자 서는 자리를 가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도 왼쪽이 발이 가운데 점 옆쪽으로 가서 정확하게 서셔야 됩니다. 공은 가운데다 굴리고. 이사님의 쪽집게 가해로 위치 잡고 무릎은 살짝 구부린 채로 어깨에서 수직 아래로 공을 들어주고 스탠딩 스팟에서 릴리스 스팟까지 일정한 경로를 유지해 던져보는데 와우!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쓰러진 핀들. 이 기세를 보라 남겨진 핀도 과연? 볼링부 출신. 볼링분들 이렇게 한 개도 못 맞추면 어떻게 하시나요? 볼링부 출신의 자존심을 다시 걸고 이번엔 스페어에 도전. 자, 결과는 우와! 자, 다시 감 찾고 가볍게 성공. 이대로라면 스트라이크도 가뿐하겠어요. 시작 전부터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절도 있는 동작. 고수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이분. 자연스럽게 공을 굴리며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까다로운 위치에 스페어 처리도 가볍게 성공. 도대체 이분 누구신가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말도 안 되는 성적,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신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프로테스트 2차 선발전을 통과한 예비 프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트를 통과하고 교육만 남은 예비 프로 박지훈 선수. 이사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볼링을 얼마나 치면 이렇게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5년 정도를 쳤고 처음 볼링을 시작할 때 지금 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박성보 코치님을 문막이라는 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지훈 선수님의 스승님이 우리 이사님, 저의 스승님이기도 하시거든요. 아, 정말요? 스승님,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제자를 두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것도 저의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훈 선수 앞으로의 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내년 6월쯤에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간다고요? 지금 이제 예비 프로가 됐는데?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볼링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2년 뒤에 그 프로의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스승님이신 이사님은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제 앞으로의 목표는 제1회, 2회, 3회 박지훈 선수가 나올 수 있게끔 꾸준하게 유소년을 계속 키워서 원주시 볼링협회 유소년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볼링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인의 스포츠가 되는데 원주시 볼링협회가 딱 그 중심이 되게 저도 기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볼링 고고! 고고! 2년 뒤에 모른 척 하지 마요.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볼링으로 생활 속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보자고요. 여러분, 제 뒤에 넓은 동해바다 보이시나요? 우리 동해 지역 청소년들의 꿈도요, 이렇게 넓게 바다처럼 퍼져나갈 수 있게 특별한 캠프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다채로운 꿈만큼 직업도 다양해진 요즘 뭘 해야 할까, 어떤 게 좋을까 고민만 자꾸 늘어나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의 고민은 그만. 미래를 위한 길라잡이 진로 탐색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화이팅! 수업에 앞서 아이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인연을 쌓은 것처럼 친구가 됐는데요. 친구도 만들고 진로 체험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업.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이런 진로 캠프는 어떤 취지로 기획을 하시게 되셨나요? 혹여라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지리적인 문제로 해서 본인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자 좀 더 많은 기회와 콘텐츠를 제공해서 우리나라의 동량으로 클 수 있도록 성장했으면 하고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한 학생은 총 45명,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진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이 캠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도 적성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실 진로의 목표를 정해서 도전할 때 쉬운 일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도전하려는 마음이죠.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핵심인데 실수나 실패는 잃어버리는 것, 잃을 실자가 아니라 열매 실자, 쌓여야 열매가 된다는 생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 아이들한테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드림봇 만들기, 어떤 수업일까요? 출발점을 확인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물을 갖추고 단계 지도를 그리고 한 발자국 실천하기. 드림볼 프로그램은 그 5가지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야무지게 자르고 붙이고 2시간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아이들은 작품을 만들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망 직업으로는 동물 다이어트 트레이너랑 음식물 쓰레기 재창작자. 나중에 제가 원하는 직업이 없어지더라도 조금 더 원하는 방향이나 좀 더 신기한 방향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를 고민해봤다면 이번에는 직접 직업을 체험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가득 채운 이 캐릭터들은 뭐죠? 아니 무슨 강의실 학생들은 한 명도 없고요. 이런 게임 화면 같은 것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다들 어디 갔죠? 선생님 짜잔.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이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새로운 신공간, 그 가상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수업은 그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수업과 라디오 DJ. 지금 저한테 카메라를 찍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카메라 이렇게 조정하는 법도 같이 실습할 예정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도 리포터, 저도 방송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도 이 메타버스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공간을 누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따라오실 건가요? 네, 지금 바로 해볼까요? 출발!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 수업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죠. 화살표 따라서 방송국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MBC 광흥영동 방송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면 이 메타버스의 세계로 접속 한번 해볼까요? 오. 여기 진짜 조명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 와.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을까요? 와, 이렇게 가상현실 세계로 객실 안에서, 호텔 객실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네요. 이래봬도 수업하는 중이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방송국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군을 실제로 좀 체험해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친구는 어떤 체험을 해봤나요? 저는 카메라맨 체험을 해봤습니다. 카메라맨이 되어서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를 찍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가갖고 촬영을 하기도 하면서 그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건데 메타버스에서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번 카메라 감독 체험도 해봤는데 어떻게 실제 진로를 정할 때도 한번 카메라 감독도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나요? 그 전까지는 카메라 감독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찍고 또 촬영도 하고 이런 걸 해보니까 카메라 감독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수업일까요? 멘토님들과 함께 배우는 교육과 교수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지만 진로 선택은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요. 그래서 먼저 진로를 정한 대학생 멘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공은 대학에서는 전공을 꼭 한 가지만 고르지 않아요. 사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과 중학생이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만나는 것보다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나이가 가까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좀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좀 더 내 꿈을 확실히 찾아가고 또 고등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멘토들에게 궁금한 것도 묻고 조언도 듣고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확신이 없었는데 그냥 재미로 공학을 신청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좀 갈피를 못 잡고 좀 어디를 갈까 좀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진로 캠프 오고 나서 확실하게 하나로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찬바람이 싱싱 부는 날씨에도 꿈을 찾는 우리 학생들의 열정만큼은 정말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더 넓게 높이 펼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우리 학생들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농부의 땀에 자연의 신비가 더해져 탄생하는 건강한 우리 먹거리. 알고 보면 맥주도 농부가 농사지은 농산물이라는 사실. 강원도 홍천에서 농부들의 맥주를 만나봅니다. 홍천군 서면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농가를 찾았는데요. 안에서는 뜻밖에도 수업이 한창. 다들 학구열이 불타는 눈빛입니다. 강의하는 곳인가? 그러면 학원? 그러기엔 뒤에 바도 보이는데. 대체 여긴 어떤 곳이죠? 내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식혜가 감주가 맥주 된다라는 얘기를 실천하고 있는 맥주 학교입니다. 학교요? 예. 그럼 맥주를 가르쳐 주나요? 학교 종이 땡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마치신 분들이 생활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먹거리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내 할머니가 만들어준 식혜에 꽃을 넣고 효모를 넣으면 알코올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우리 맥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농업농촌에서 문화적 운동을 좀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맥주를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화천 현장 귀농학교의 수강생들. 먼저 이론부터 꼼꼼하게 배운 다음 곧바로 맥주 만들기 실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농사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왜 맥주를 배우죠? 농부의 맥주는 뭐가 특별한가요? 농부들이 만드는 맥주는 내가 보리 농사를 짓고 그걸 엿지금을 만들고 그걸 로스팅 해가면서 차근차근 가는 거. 그 맛은 세상의 맛과 비교를 당하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양함. 그러니까 홍천의 맥주 지도는 어떠한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굽이굽이 쳐가면 그 마을마다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항아리에서 녹아나가지고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맥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대기업 맥주의 특징이 통일된 맛과 품질이라면 농부들의 맥주는 지역마다 다른 농산물과 첨가물 그리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맥주를 만드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곡물을 분쇄하잖아요. 근데 분쇄하는 이유는 당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루로 내지는 않습니다. 가루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분쇄한
몰트를 엿기름을 지금 집어 넣습니다. 그죠? 넣어서 우리가 끓이기 전에 끓이려고 하는데 저기서 서서히 저어줘서 밑바닥에 이렇게 안 섞이고 고루고루 하라는데 이게 자동 기기가 아니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끓는 내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여기 있잖아, 식혜에다. 싹을 틔운 보리, 일명 엿기름은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식혜나 엿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맥주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온도와 시간. 온도 시간. 몇 도? 몇 도? 65도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달큰한 향기가 폴폴 올라옵니다. 와, 여기에 밥알만 띄우면 딱 식혜네. 당화 작업을 마치면 엿기름이 든 통을 들어 올려서 물기를 충분히 빼줍니다. 억지로 짜내지 말고 1시간 정도 가만히 둔 채 자연스럽게 물을 빼는 게 포인트. 그 뒤 곡물 사이사이에 남은 당분을 씻어내는 스파징 작업을 해주고요. 최종 물량을 맞춰 끓일 준비를 합니다. 맥주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식혜 향이 났거든요. 저게 지금 맥주 만드는 과정인데 저대로 마시면 식혜가 되나요, 혹시? 그럼요. 식혜예요. 그 식혜를 차게 만들기 전에 거기에 우리는 꽃을 넣고 또 이제 그 20도까지 온도를 다운시키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1줄, 2줄 뒤에는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맥주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엿질금을 삭혀서 식혜를 만들었다. 유럽 할머니는 엿질금을 삭혀서 꽃을 넣고 효모를 넣어서 맥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식혜 맛이 지금 진동을 하잖아요. 자, 60분 후 들어갑니다. 달콤한 향이 나는 식혜 원액에 계량된 홉을 넣는 호핑 작업. 이 순간부터 식혜는 맥주의 길로 들어섭니다. 홉이 지닌 맥주 특유의 향기가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끓였다 식힌 맥주 원액에 효모를 넣으면 발효 준비 완료. 막걸리나 뭐 이런 걸 담아서 같이 나눔도 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막걸리를 집에서 자주 담그는데 마침 하청 기농학교에서 이런 좋은 수업이 있다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술이란? 그러니까 농촌 농부에게 술이란 어떤 걸까요? 술이란 문화라고 그러고 싶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 술이 있음으로써 좀 흥도 생기고요. 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생기기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이 뭉쳐야지 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턴 효모가 일할 시간입니다. 맥주 원액을 발효실에 일주일 정도 두면 이 통 안에서 저절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데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저 혼자 뽀글뽀글. 그거 희한하네. 12월 5일 날 만든 맥주예요. 그 맥주가 이제 발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락에 뽀글뽀글 탄산이 가스가 안 올라오잖아요. 6g의 설탕을 넣습니다. 스타우트. 그러면은 이 안에 잠자고 있는 효모가 먹이가 들어오면은 깬다 그랬잖아요. 그죠?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 안에 탄산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효모들아, 또 밥 먹고 일하자. 약간의 당을 주입해 맥주 탄산을 발생시키는 탄산화 과정. 이때 알코올 도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비중과 종료 비중을 측정해 둡니다. 여기가 1.010이죠. 네. 지금은 좀 너무 찬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요거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측정을 합시다. 자, 병에 담아 보세요. 설탕이 든 병으로 맥주 원액을 옮겨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조심조심 채운 병은 뚜껑으로 단단히 밀봉해 주는데요. 지금 손에 너무 힘주신 거 아니에요? 에이, 거봐요. 병 다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맥주를 이렇게 막 꾸겨틀어서 넣으시면 어떡해요?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넣은 건 아니고요. 맥주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탄산을 생기게 해서 우리
감칠맛이라든가 아니면 산패를 막기 위해서 탄산을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넣을 때 우리가 설탕을 조금 넣었잖아요. 설탕을 넣은 다음에 이 친구가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밀폐를 시켜야 되고 속에 있는 미리 들어가는 거품 같은 걸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아주 손도 대기 힘들 정도로 빵빵하게 이게 나와요. 그때 저온 저장고에 넣고 우리가 숙성에 들어갑니다. 병입한 맥주 원액은 발효실에서 빵빵해질 때까지 발효한 후 냉장 숙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로소 농부의 맥주가 완성되는 거죠. 술을 빚었다면 잔치를 열어야겠죠. 누가 농부들 아니랄까봐 저마다 직접 농사짓고 요리한 안주들을 푸짐하게 꺼내놓습니다. 내가 빚은 술과 내가 수확한 농산물로 차리는 주한상. 그야말로 현대판 가양주 문화 그 자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즐겨볼까요? 페일에일, 흑맥주, 듀벨. 농촌 브루어리엔 다 있습니다. 취향껏 골라보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청량한 맛과 향. 이 맛에 맥주 배운다니까. 이 맥주들이 식혜에서 출발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통이란 것은 할아버지의 매 발길만 꼭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 산도 넘고 어느 날은 저쪽 강도 건넜을 거니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강을 한번 만들어 건너는 게 전통을 이어온다는 생각. 그래서 내 할머니가 만들어 오던 식혜에 손자가 꽃을 넣고 그 꽃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만들어진 것을 대한민국의 맥주, 맥걸리라고 세상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날까지는 아마도 저도 이 길을 계속할 거예요. 알고 보면 남의 것이 아닌 우리 것. 집집마다 다른 향과 즐거움을 품고 익어갈 농부들의 맥주. 앞으로는 맥주 마시려고 농촌 여행 가는 게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봄이면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 송두리째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무서운 대형 산불입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봄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강릉 옥계 또한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당시 산불로 산에 있는 나무들 또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피해목들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버려질 나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될지 직접 확인하시죠. 불에 탄 나무는 그저 버려질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과연 어떤 변신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곳은 강릉 영동대학교. 오늘 활동할 내용들하고 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장 가서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안내를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든다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모양의 물건들을 찾으시면 돼요. 뭔가 진지한 대화가 한창인데요. 일단 작품을 만든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지금 어떤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일정하고요. 오늘 앞으로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들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하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2월 17일부터 하는 전시회가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작품 만드는 내용들을 하고 수집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니,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2019년도하고 올해하고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옥계 지역에. 그래서 산불에 타고 남은 나무 잔존물들 저희가 수거해서 그거를 자원화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가공해서 난도 붙이고 뭐 다른 식물들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걸 작품을 만들 거예요. 자원화를 하는 거죠. 산불에 탄 잔존물들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파이팅하고 출발하도록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정부에서 주관하는 산불 피해 복구는 주로 나무를 새로 심는 것. 하지만 여전히 산에 산재해 있는 불에 탄 피해목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목을 수거하고 새롭게 변신시킨다는 좋은 취지. 학생들과 함께 옥계면으로 향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산불 피해 현장으로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엄청 궁금한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면 매년 반복되어 온 대형 산불. 지역 주민뿐 아니라 산림자원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불에 탔던 나무며 잔존물을 수거하는 사람들,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탄 나무들, 보기엔 그저 쓰임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을 이용해 아주 요긴하게 변신시킨다는데요. 피해목을 작품으로 활용하기 가능하면 위해 온형을 심사숙고합니다. 살리면서 가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탄 흔적.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이게 어디서 채취한 건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변 산 곳곳에 생명을 잃고 검게 타버린 나무들이 지천입니다. 원형을 살린 채 수고하는 학생들. 오늘 이 의미 있는 작업을 위해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또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아니, 오늘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발전소가 원래 지역에 있는 발전소로서 지역에서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뭐 풍수해나 이런 게 있었을 경우 항상 뭐 물품을 전달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수리 같은 걸 도와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한 번만 1차원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봉사활동 하고 나서도 충분히 이제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 끝나고 내려오면서 보게 된 게 바로 그 폐목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목재로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나무를 베는 학생들, 수거를 비롯해 나무의 가공과 제작까지 모두 함께할 예정인데요. 버려진 나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이 정도. 좋아. 어떻게 오늘 쓸만한 작품 좀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당시의 흔적을 열심히 모으는 학생들. 산삼캐는 10만이의 정성 못지않습니다. 아니, 보통 나무를 다 베서 찾는데 지금 왜 뽑고 있었어요? 여기 조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예뻐갖고 이 나무로 해야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네. 이 산불 피해 현장이잖아요, 여기가. 네. 아직까지도 주변에 이렇게 피해목들이 많은데 보니까 어때요? 저희가 학교에서 산불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런 거를 뭐 배울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산불을 또 마음 안 좋고 좀 슬픈 일이다 싶었는데, 여기 와서 뭐 피해목 보고 막 이러니까 또 마음이 안 좋죠. 올해 산불 피해 입으신 분이신데 이 집이 전에 있던 집이 다 타고, 그래서 여기 임시 주거 거주택이라서 고개를 여기 이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요게 요 산에 불타다 남은 나무를 이렇게 학생들이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 쳐서. 일평생 살아온 집을 잃고 임시거처에 머물고 계신 할머니에게 제일 먼저 만든 목부작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루빨리 그날의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자,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거해온 목재를 가지고 목부작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작업인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오늘 수거한 양이 꽤 많습니다. 이제 자르고 다듬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목부작이라고 하면 난초나 분재를 고목에 붙여서 자라게 하는 관상용 장식품을 말하는데요. 산불 피해 잔존물을 수거한 뒤 이곳에서 목부작으로 가공하는 거죠. 네, 교수님, 우리 영동대학교 학생들이 목부작 작업에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물론 본 교육과정 속에서 목공의 기술을 습득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이런 직무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창업 역량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제 목부작 작업을 통해서 관련 기술을 익힌 기술을 나중에 창업으로 연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부작 작품은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일자리까지 생겨난다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네요. 이 위에다가 식물을 식재해서 키우게 하는. 이번 작업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마침 우리 영동대학교하고 강릉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쪽에 이 타기관들하고 함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이제 창출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번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종류의 어떤 신규 사업도 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사회적 역할에 좀 더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마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산도 나무도 집도 터전도 모든 걸 빼앗았지만 희망까지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치솟는 산불에 수명이 다해 안타깝게 버려진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아이디어를 더한 새로운 자원으로의 활용은 그렇게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